자, 한자가 얼마나 우리말과 긴밀한지 그걸 또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말의 흠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릇에 약간 이렇게 날이 가면 이거 흠집이 생겼다. 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흠은 결함입니다. 결함.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의 음가는 뭐 두 번 다시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알아요. 자, 하품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하품이라는 걸 나타내고 그 음가가 뭐냐면 흠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품을 하는데 졸리면 하품을 하는데 그 하품은 뭐냐면 우리 몸에 흠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품이 흠이면 뭐에 흠이 생겼겠어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품을 하는 거죠. 이제 공기를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산소를 흡입하려는. 자, 흠이 생겼습니다. 흠이 생겼으면은 그 하품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지금 요 글자는 한자에서는 하품 흠이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다른 글자로 고쳐보면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했었죠? 뭐죠? 우리 한글에 시옷입니다. 시옷은 뭐예요?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내려온다, 올라간다에 내려온다. 자, 우리 계곡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 뒤에 있는 이게 시옷이에요. 이게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산에 이렇게 골짜기라는 개념보다 옛날에는 그 산을 의지해서 마을들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뒤에다 산을 의지하고 남쪽에 물을, 이게 배산임수라고 해서 그렇게 자리 잡으면 비교적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를 의지해서 다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가 바로 뭐냐면 이 하늘에서 오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골짜기 이렇게 하니까 마치 산만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남은 골, 뭐 무슨 골. 골이나 골짜기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말에 곱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곱겠어요?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곱은 거예요. 자, 어쨌든 요 골짜기, 고을곡에 있는 요게 바로 하품 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흠자는 이 글자, 뜻과 소리와 모양을 다 합쳐야 하품이라는 거의 구조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다는 것까지 종합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 하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흠이 생겼다. 그래서 그 흠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온다. 물론 공기는 이미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흡입을 하지만 그 자체도 하늘에서 온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품음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에 산소에 흠이 생겨서 하품을 한다. 그 하품을 채우기 위해서, 그 흠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글자가 하품 흠자예요. 자, 흠이라는 우리 음가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공경할 흠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왕실에서, 궁궐에서 임금이 내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흠정.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책을 쓸 수 있지만 왕실에서도, 궁궐에서도 왕도 책을 쓸 수 있잖아요. 누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궁궐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흠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이제 공경한다 이런 뜻을 갖는데 이 공경한다는 뜻이 그 글자에 어디에 담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글자는 세금, 여기는 하품흠. 하품흠인데 이 글자의 내용이
우리가 아까 했던 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경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게 무슨 뜻을 나타내냐면은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이 뭔지만 알면 금에서 내려온다. 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공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금은 우리말 김을 알아야 됩니다. 김이든지 금이든지 같은 말인데요. 우리말 김을 알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김이라고 할 때는 솥에다가 물을 넣고 불을 떼면 나오는 세 번째가 김이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김매기를 정말 땀 흘리면서 김매기 해야 됩니다. 김매기는 논에서 김매기를 하는데, 김매기라는 말에서 보듯이 김은 뭐냐면 잡풀을 말하죠. 잡풀. 김매기. 이게 논에 가서 뽑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번이 뭐냐면 벼예요. 곡식. 두 번째는 논이라고 하는 땅, 바탕. 거기에 나 있는 김. 이런 뜻이죠. 여기 있는 거 전부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솥에다가 물을 넣고 불을 떼면 김이 난다. 세 번째. 논에다가 벼가 있고 벼 사이에 난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김도 있죠. 김은 어디서 채취하죠? 물에서 나옵니다. 근데 물 중에서도 그 물을 뭐라고 부르죠? 해라고 그러죠. 바다를 해라 그러잖아요. 요 관계예요.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 그래서 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1번은 뭐냐면 요 속성, 첫 번째 것 속성을 다 모아보면 이게 해가 되고, 해는 하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뜻이에요. 위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들고 공경하는 거죠. 공경할 흠입니다. 이게 흠이 여기서는 하품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흠도, 여기서 흠은 이제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음가는 다르지만 우리 한글과 한자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실감나게 아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첫 번째 한자는 차자입니다. 차. 두 번째 한자는 하품흠. 자, 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결함이라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1번 결함, 2번 내려오다. 자, 문제는 차입니다. 차. 수레. 짐을 싣고 가는 수레죠. 수레에 이것과 합쳐가지고 어떻게 부드럽다라는 뜻이 나올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도저히 읽어내기 어렵죠. 수레하고 결함을 합쳐도 부드럽다는 뜻이 안 나오고, 수레하고 내려오다라는 말을 합쳐도 부드럽다는 뜻이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 자체로 뭔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이 차라고 하는 거에 음가를 봐야 됩니다. 음가. 이것의 뜻은 수레라는 것 뿐이잖아요. 수레. 하나. 그런데 음가에 차를 딱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에 차라고 하는 쓰임을 생각해보면 차. 가득 차다. 이 차. 차갑다. 우리말의 쓰임이 이러잖아요. 차갑다, 가득 차다. 자, 그러면 이 두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부드럽다, 차갑다, 결함이 있다. 차갑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좀 더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자연계의 그냥 그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차갑다, 굳었다. 차갑다, 굳었다. 말하자면 부드럽다는 것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차갑다, 이것은 무조건 굳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차라고 하는 글자가 술의 차지만 차라는 음가 때문에 우리가 뭘 여기서 찾아내야 되냐면 가득 차다, 차갑다. 그리고 차갑다라는 말은 굳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굳었다와 결함이 합쳐지면은 뭐가 나오냐면 부드럽다라는 뜻이 나와요. 부드럽다. 부드럽다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플라스틱 같은 거 열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누글누글해지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연제 할 때 이 말을 쓰잖아요. 유연제. 이건 뭐냐면 그 섬유가 딱딱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섞는 유연제. 요 부드럽다라는 뜻이 바로 차갑게 굳는데 결함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만든 분들은 이 한자를 수레라고만 쓰지 않고 수레가 가지고 있는 차라는 음가,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음가를 갖다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뜻을 갖다 쓰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쓴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왜 그러겠어요? 한자를 만든 분들이 바로 우리말을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 쓰이면 아무 때나 갖다가 그 글자들을 훈을 땡길 때는 훈을 땡기고 음을 땡길 때는 음을 땡기고 필요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이 전국구리 아니라 우리 조상들 한국구리가 뭐 말할 나위가 없이 예,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자꾸 저항하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자, 차. 이것을 우리는 수레차라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차라는 음가를 찾아내야 차갑게 굳었다. 차갑게 굳는데 결함이 있다. 아, 그래서 부드럽다는 뜻이다.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해.